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노출시켰습니다. 재정 적자 문제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경계감으로 이어졌고 이를 반영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요동쳤는데요. 여기에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감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어떤 분석과 전망이 나오는지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신용등급 강등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는 이번 2주 첫 거래일인 현지 시간 19일 4.5%를 돌파했는데요. 주중에는 한때 연 4.6%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30년 만기의 경우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뚫기도 했는데요. 한때 5.1%까지 오르면서 기준금리가 정점이었던 2023년 10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도 흔들렸는데요. 주요국 화폐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다시 밑돌았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지수가 높으면 달러 가치가 높다는 의미인데 가치 하락을 가리킨 겁니다. 미중 무역 협상 합의 소식 이후 상승 흐름을 보여왔는데 미 정부가 환율 협상을 통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출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하락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재정 적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발단은 주말 사이에 발생했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 정부의 재정적과 악화를 이유로 108년 만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여기에 미 재무부 통계를 통해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3월에 보유하고 있던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 재무부의 20년 만기 국채 경매가 흥행부진을 겪으면서 시장의 낮아진 신뢰도를 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투자 수요 부진 탓에 결국 수익률 프리미엄을 붙여서 5%가 넘는 높은 금리에 낙찰됐습니다. GDP의 1.2배에 달하는 36조 2,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경 원에 달하는 미국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확대되면서 시장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국가부채를 국채로 틀어막고 있는 미 정부 입장에선 국채금리 상승은 이자와 발행비용 부담을 늘려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이 담긴 예산안 처리 움직임도 시장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하원 문턱을 넘어서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남겨두게 됐는데요. 이미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급등 가능성에 채권 가격 하락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졌습니다. 국채와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이른바 셀 아메리카 움직임이 거셌습니다. 네, 상황을 잘 종합을 해주셨는데 주 초반 무덤덤하던 증시도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1년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신용등급을 낮췄을 때 S&P 500 지수가 하루 사이 6.7%나 급락한 사례가 있어서 경계심이 높았는데요. 일단 강등 발표 이후 첫 거래일에는 약세로 출발했지만 곧바로 만회하면서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별다른 충격이 없자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인 20일부터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채권 시장발 쇼크가 증시에까지 미치면서 위험 자산 투자 심리도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네, 뭐 파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정부는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두고 후행 지표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시장 파장에 대해선 이미 선반영이 됐다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GDP를 늘릴 것이고 그러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재정적자 문제가 공공연히 알려져 온 데다가 무디스가 이미 지난해 11월 등급 강등을 예고한 만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시장관 측의 의견을 같이 한 겁니다. 여기에 캐비넷의 백악관 경제고문도 미 국채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월가에서는 국채 리스크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월가에서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설립자는 미국 정부 부채의 위험이 신용평가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는데요. 신용평가사는 정부가 부채를 갚지 않을 가능성만 고려하기 때문에 위험을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채를 가진 국가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이로 인해서 채권 투자자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올 수 있는 위험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미 국채의 추가 발행 전망과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 부족 등을 들어서 미 국채 시장은 점점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이체방크 또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모두 미국의 재정 정책과 관련된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 국채와 달러 가치의 추가적인 동반 하락 움직임을 경계했습니다. 여기에 구겐하임 증권의 경우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 경제 침체까지 오면 부채 문제가 재정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봤는데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번 CEO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움직임까지 맞물려서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수익 전망치를 낮추고 투자자가 미국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면 시장의 주가가 10%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네, 중대 분수령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준 통화 정책과 이걸 연동해서 보면 금리나 셈법은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시장 상황과 정책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금리 인하 신중론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는 미 국채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6월이나 7월에 미국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 역시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대중에게 확신을 줘야 하는 때라면서 금리 유지에 무게를 두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베스엠의 클리블랜드 연은총재는 관세 등 정책 불확실성으로 상황 악화 시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선물 시장에서도 9월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관세 정책 향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재정 악화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환율 문제까지 본격화될 조짐이라 2기 트럼프 시대의 미국 경제 전망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